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된 전환법.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 전환법의 원래 이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데요. 이 법이 공포가 된 지 벌써 1년이 됐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원래대로라면 지난 28일부터 시행됐어야 할 전환법이 거센 반발이 부딪혀서 1년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전환법이 무엇인지, 또 왜 이토록 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시시각각 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시죠. 홍익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예, 네. 뭐 조금 바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죠, 저희도. 네. 네. 오늘 지금 임시국회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그 교수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요. 네. 오늘은 새누리당의 네. 그 원내대표가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내일은 국민.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네. 그 얘기 이제 정치적인 이따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은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전환법이 무엇인지 이 전환법 그러면 좀 뭔가 좀 법이라 그러니까 예. 우리 시청자들이 잘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전체 이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입니다. 생활용품이 거기 들어가 버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게 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란 두 가지 법이 있었는데 두 가지 네. 하나를 합친 겁니다. 즉 뭐냐면 전기용품과 네. 일반 생활용품의 두 가지를 각각의 법들이 규제를 했었는데 네.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하나의 법으로 합쳐가지고 네. 관리하도록 만든 법이 작년 19대 국회에서 2016년 1월 달에 이 법안이 통과됐었습니다. 산자부에서 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요? 정부가 입법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 전기용품 같은 경우는 KS 마크, 그죠? 네. 근데 생활용품까지 예, KC KC. 그 안전성 네. 그 마크 표시를 다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기존의 그 생활용품이나 네. 그 특히 이제 그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KS 마크 인정을 하고 KC 그 안전성까지 다 하게 돼 있었고요. 전기용품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용품은 아동과 유아 용품에 대해서는 그 KC 인증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걸 다 또 좀 확대해서 네. 일반 품목에까지 KC 인증을 받도록 법안이 좀 확대된 겁니다. 일반 품목이라면 의류라든가. 그렇습니다. 일반 생활용품이 다 포함된 거죠. 신발류라든지. 그리고 네. 또 하나 포함된 것은 근데 이제 원래 그 기존의 법에서 품공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품공법에서도 인증은 받게 돼 있었는데요. 네. 그 인증 서류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거나 보관하고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서 이걸 네. 그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된 것은 네. 인터넷상에 우리가 오픈마켓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픈마켓에서 그 소위 직접 구매를 하시거나 네. 또는 그 일종의 직접 간접 구매로 그 도와주는 이런 이 인터넷 수입 병행업자들에게 네. 대해서도 KC 인증 마크를 자기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그 인증 자료를 갖고 있거나 또는 인증 자료가 확보하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KC 인증을 받도록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새로 추가된 규제죠. 많이 상당히 엄격해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KC라는 것은 그 안전에 대한 어떤 품질 보증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인된 기관, 즉 국가기관 또는 네.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발급되는 인증서입니다. 그 안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 거예요? 그럼 KC에서 보증하는 거기서 안전은?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합니다. 네. 그 제품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제품이 완성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아이들 유아용품 예를 그러네요. 들면 아이들이 뭐 잘못해서 입에 넣었다가 목에 삼키거나 네. 이러면은 네. 아이들에 크게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KC 인증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홍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KC 인증을 받으면은 소비자들 입장에 봤을 땐 좋은 거네요. 생활용품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그 안전 요소가 확대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네.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네. 하나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안전에 대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그 요구가 굉장히 국내적으로 높아졌고 네. 실제로 국제 통상 지금 시간이 되면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네.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도
그 인증 자료, 안전 인증서의 어떤 그 게시 또는 네. 그 제출을 굉장히 의무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 통상적으로도 네. 그러한 추세에 발맞췄다는 측면에서 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로 인해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특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병행 수입업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이 KC 인증 발급과 관련돼서 네. 적게는 뭐 최소 5만 원 이상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 이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한 규제가 영세 아니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실제로 모든 제품을 이 법에 따르면 근본적인 취지에 따르면 모든 제품을 인증서를 발급해야 되는 네.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국가 현재 국가 표준원이 있는데요. 표준기술원이나 또는 기타 관련된 그 기관들이 네.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장과의 그 소통이 좀 부족한 면, 그다음에 네. 그 현장에서의 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네. 다소 이 문제 법에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오픈마켓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유통업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만약에 이런 물건을 들여왔을 때 그러면은 제가 드는 생각이 예. KC 마크에 준하는 네. 국제적인 마크 인증이 없으면은 그거는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는 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별도로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그 왜 심각하냐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고의로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굉장히 높은 벌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그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네. 관련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 오픈마켓에서도 인증서를 게시하거나 또는 그 관련 기관이 제출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업체들이 미국의 네. 어떤 이런 오픈마켓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이런 그 규제를 따라야 되는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오픈마켓이 존재하는데 예. 그 지금 관련 기관, 산업부나 또는 여러 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오픈마켓의 물건의 상당수 한 40% 가까이가 네. 불법 또는 인증을 확인할 수 없는 예. 그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을 좀 바로잡자 이런 요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지금 국회 상임위죠. 그렇습니다. 산자위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예를 들면 뭐 그 많은 제품을 수입하거나 네. 또는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소규모로 다품종을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러면은 그 문제는 어떻게 뭐 품목을 줄인다든가 예. 아니면은 그 KC 안전에 대한 뭐 범위를 축소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그 확정적으로 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좀 더 공청회나 네. 벌써 2월달 그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 우리가 이미 공청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당사자 네. 그리고 정부기관하고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건데요. 네.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일정 정도 물량을 수입하거나 그러니까 물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을 수입하거나 또는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네. KC 인증을 요구하는데 네. 너무 소규모 그 소액 또는 네. 소규모 품목에 대해서까지 네. KC 인증을 요구하는 거는 자칫 그 실제로 정부기관이나 그런 네. KC 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를 들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네. 두 번째는 실제로 그 발급하는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네. 그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 지체 때문에 네네. 인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시행령을 좀 일부 고쳐서라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더 그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그러나 오늘 이런 반발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영세 사용업자라든가 또 예. 수입업자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은 또 경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과 겹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수입하거나 영세 사용업자가 하는 제품 중에서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제품이 유통된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현실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유통되는 물자를 우선적으로 네.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관련 기관에서 예를 들면 그 KC 인증을 감당하는 기관이 여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비자 단체도 그렇고 예를 들면 한국 소비자원도 그런 역할을 네. 일부 하는데 네. 한국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서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그 유해성 여부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 KC 인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네. 충분한 그 행정력을 저희가 보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 과도하게 그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다 열어주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KC 인증을 발급받는데 좀 가격을 좀 다운시키면 안 되나요? 그 문제도 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네. 현재는 정부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뭐 건당 한 5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문제를 뭐 예를 들면 그 정부가 좀 보조를 하고 한다든지 그렇죠. 예. 좀 다운시켜서 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아까 제가 확정적으로 어떤 안이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정부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현재 병행 수입업자나 중소 그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게 충분히 고려해서 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필요하면 법안의 개정 또는 시행령의 개정을 정부 측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지금 홍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안이잖아요. 예. 당시 산자부하고 19대 국회가 좀 이상하게 미숙하게 서둘렀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예. 이게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당시 연말에 이제 네. 정부 입법으로 가져온 겁니다. 예. 정부가 법안을 가져왔고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쟁점이 된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때 홍 의원님은 산자에 안 제가 계셨- 산업위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뤘는데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항상 이 법안의 내용보다는 사실 이제 시행령의 문제. 예를 들면 그 당시 법안을 통과할 때는 산업부의 설명은 추가적인 뭐 네. 규제가 아니다. 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고요. 네. 그 위원회. 근데 뭐 건당 5만 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는 네. 그 당시 법안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비용이 발생한 문제는 전부 다 시행령 또는 예. 시행 규칙에 담겨 있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그 정부의 시행령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법안이 발동되고 나서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 1년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령이 하루 전날까지 저희들한테도 보기 어려웠어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정부령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만드는 건데 이거는 그 국회 규제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만드는데 국회의원들도 이 법이 그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는 이 시행령의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국회 법회가 상이니까 거기에 준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런 거 정치 관련 법안에서 제 기억에 있지 않았나 지난번에 싶은데. 세월호 시행령 문제가 그래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행령 공화국이라는 이제 비판이 있는데 네. 정부가 그 여서야대 국면이 되면서 이 법안이 쉽게 통과되기 어려우니까 네. 법안은 대충 이렇게 그 퉁치면서 넘어가고 네. 시행령을 통해서 사실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서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네. 또 시행령 공화국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이 정치권,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네. 행정 편의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그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네.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뭐 일정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산자부가 그러니까 19대 국회 때 뭔가 명세 사업자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또 소규모 수입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애로라든가 아니면 KC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규모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를 상당히 간과해서 시행령에서 넣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시행령 자체를 너무 늦게 만들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행령을 최소한 한 4, 5개월 전에 만들어서 네. 국회에도 보고를 하고 같이 회람을 하고 네. 시행령 이런 게 나왔을 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의견 수렴을 거쳤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을 임박해서 1월 24일 날 국무회의 의결을 했는데 24일 전후해서 저희들한테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 의결 직전에 저희가 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현장에 알려지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부랴부랴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또 현장에서도 많은 중소자영업자들이나 병행업자들 이렇게 병행 수입업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정부가 네. 내년 1월 달로 이 시행령 시효 기간을 또 연장한 겁니다. 1년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해프닝 성격이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고 법안에 따른 시행령을 준비했으면 최소한 4, 5개월 전에 시행령을 제서 국회에도 검토를 좀 받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현장하고도 대화해서 시행령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실 이게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말이죠.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법안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하는 문제니까요. 문제고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정도로 검토가 됐고 그 관련된 현장에서 네. 자영업자분들이나 병행수입업자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때는 없었다가 시행령이 공개되면서 이 문제가 제기된 거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산자의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2월달 국회에서부터 네. 바로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네. 일정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 약 한 10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매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장과 소통하고 납득할 만한 대안과 개정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이 있다면 네. 이 법안 자체 완전 폐기까지도 저희들은 검토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충분히 현장의 네. 의견을 일단은 듣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특히 홍 의원님께서 간사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자 정치 얘기 좀 하죠. 예.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러면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간단하게 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뭐 개헌 문권영 대통령제 개헌하자는 거예요. 예, 개헌안 얘기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정치 개혁 얘기하고 하셨는데 네. 글쎄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제가 뭐 야당이고 또 여당 원내대표 말씀이라 뭐 이러저러 막 폄하하긴 좀 그렇지만 네.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금 대통령의 실정, 특히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 실망하고 있고 뭐 네. 이게 나라냐 이런 표현으로 네.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 이 촛불 민심의 현장과는 좀 동떨어진 굉장히 네. 아니한 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당과 우리 함께 공동정부 하자 그랬는데 예. 국민의당에서는 거부했어요. 예. 그렇죠? 예. 우상호 원내대표도 어제 했지만 네. 국민의당을 흔들려는 의도는 아니다 이런 네.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거는 좀 서로 간에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당 내 일각에서도 여전히 이 민주당과는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뭔가 같이 협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987년 그 4당 체제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 여러 같은 국민의 그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전두환 정권의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의 신군부 세력이 계속해서 잡았죠. 그 정권을 잡게 하는 그런 우를 범했지 않습니까? 네. 야권 분열이. 그리고 2012년 당시에서도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네.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분이 좀 더 화학적 결합을 했다면 네. 그렇게 좀 부족한 막판에 그런 그 약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네. 결합이 아니라 좀 더 화학적 결합을 깨끗하게 했다면 네.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또다시 국민에게 그 어떤 누를 끼치거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한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게 안 된다면 서구에서 많은 다당 구조에서 나오는 게 공동정부나 연립정부입니다. 네. 그것은 서로 간의 정책과 관련돼서 공조하는 네.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라도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한번 서로 간에 정치인들 간의 논의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한 대선 전국이 반기문 전 총장이 갑자기 20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그런 바람에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각종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그 반 총장 이후에 문재인 후보죠, 지금. 문재인 후보라고 예비 후보 등록하셨죠? 아직 안 했나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하여간 뭐 어쨌든 뭐 안희정 후보라고,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문희정 전 대표의 지지율이 1위로서 독주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홍 의원님 문 전 대표하고 굉장히 잘 아신다고 친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른 분하고 다 친한데요. 아, 그래요? 예. 뭐 현재 그 여러 가지 지지율, 그러니까 뭐 네. 삼자 구도든 양자든 뭐 다자 구도 하에서도 문재인 대표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네. 물론 뭐 제 입장에서는 우리 당 후보가 네.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통해서 본선에서도 승리하면 뭐 저 더할 나위 없는데요. 네. 그런 것에 자만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현재 반기문 총장이 그만두면서 약간의 특히 2위 그룹의 여러 가지 좀 혼선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 간에 굉장히 치열한 2위 다툼이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소위 그 여권 내 범 여권 내에서는 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황교안 총리도 뭐 후보를 넣어서 어쨌든 하고 있는데 그런 황교안 총리나 또는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등이 지금 새로운 이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안착되기 위해서는 한 열흘 이상은 좀 더 민심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1위 지지세는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뭐 어제 오늘 이루어진 네. 게 아니고 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네. 가장 먼저 준비를 해왔던 후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추가로 뭐 검증을 받아야 될 그런 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 변수가 제일 적은 후보고 네. 두 번째 지지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네. 그 뭐 꾸준하게 그 최근 들어와서 당초 지지율이 20% 초반대에서부터 해서 지금 한 지난 한 4, 5개월 사이에 지금 30% 초중반 때까지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34%까지 갔죠? 최초로. 예. 그래서 30% 초중반대에 네.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그 어떤 우리가 추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할 때 한 번 조사에 우리가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의 지속성이나 추이를 감안할 때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비판은 예. 외연 확장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네. 호남의 지지 뭐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호남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라든가 이런 부분 아직도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그 지지율에 취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자만해서 안 된다는 네. 말이 그런 표현이고요. 외연 확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문재인? 글쎄요, 막 캠프에서 여러 가지 제가 뭐 그 네. 캠프에 직접 관여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그 중요한 인물에 대한 영입, 예를 네. 들면 전윤철 전 그 감사원장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여러 가지 봤을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상징하고 있고 또 호남을 대표하는 유력한 인사 네.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런 측면, 그러니까 사람을 영입을 통해서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하고. 네. 정책을 통해서 좀 더 통합적인 네.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후보가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새롭게 얘기하신 개념이 영호남을 통틀어서 예. 지지받는 최초의 그 대통령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특정적, 예를 들면 네. 영남에서 압도적 지위 또는 호남에서 압도적 지위가 네. 있었다면 이제는 양쪽에서 이 1등 후보가 그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상 국민 통합하는데 훨씬 더 네.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측면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나 그 관련된 분들이 훨씬 더 노력을 하셔야겠죠. 홍 의원님, 안희정 지사가의 그 지지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그 부분은 상당히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앞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그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우선 젊은 지도자시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희정 지사가 충남 도지사라면서 나름대로 행정력도 네. 검증을 좀 받으셨고 그리고 충남이라는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충청도에서 이기지 네. 못하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충청도가 어떤 그 국민의 풍향계, 그러니까 민심의 흐름을 바라보는 그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충남 도지사를 2번이나 했다는 것은 안희정 지사의 경쟁력을 안 할 수 지사가 있죠. 어떻게 경선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다고 보세요? 못 꺾는다고 보세요? 변수는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가 일단 호남부터 네. 그 권역별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호남부터 하기 때문에 호남에서 처음에 어떻게 볼지 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만약에 이제 2등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결선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문재인 후보가 50%를 넘지 못한다면 네.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그때 다른 후보들과 연대 가능성에 따라서 뭐 알겠습니다. 그 최종적인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좀 더 지켜보죠. 오늘 예.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됐다고 계속 그러세요. 그렇게 자, 오늘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